교수님, 네. 제가 먼저 질문해봐도 될까요? 네. 우리 옆에 있는 PD가 질문을 하나 하겠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시청자들한테도. 어, 그 혹시 좌파들이 런승만 이거에 대해서 선동할 때 네. 이승만이 자기가 도망가고 싶어갖고 그냥 안전하게 도망가기 위해서 라디오를 튼 거 아니냐. 그 사실 보면 그렇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항상 선동하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은 뭐 자기 몸의 보신을 위해서 국민을 버렸다, 서울시민을 버렸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데 교수님 방송을 딱 보면은 직관적으로는 잘 와닿지는 일단 팩트적으로는 와닿는데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한번 요런 좌파들의 공격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거 좀 말씀해 그러니까 주세요. 자기 살라고 서울 시민을 죽이면서까지 이승만이 도망을 쳤다. 네, 그런 식으로 라는 좌파들 것은 정말 황당하게 좌익들이 그때 상황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전쟁이 전면전으로 났구나. 그리고 이 전쟁이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구나. 그리고 서울이 계속 밀리는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고 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백방으로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에다가 도움을 청하죠. 백방으로라는 말은 메가더, 국동군 사령관인 메가더, 또 주한 미국 대사인 무초, 또 주미 한국 대사인 장면, 이 세 가지 채널을 다 동원해서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지금 당신들이 한국에서 미군을 빼나갔더니 결국은 전쟁이 나지 않았느냐. 당신들 내가 철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철군을 덜썩 하더니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전쟁이 나지 않느냐. 우리 싸울 무기도 없다. 새로 생긴 나라에 뭐가 있겠느냐. 이북은 준비를 막 해서 그동안 남침을 하려고 뭐 소련군의 도움을 받아서 온갖 장비를 다 가지고 남침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총알 한 방울이 없으니까 니네가 무기라도 도와달라 하는 연락을 백방으로 하잖아요. 뭐 낮이건 밤이건 시간을 안 가려요. 막 새벽 1시에도 전화하고 새벽 4시에도 전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시 상황을 파악하고 온갖 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다가 이제 적이 서울에 들어와서 자기가 체포되거나 자기가 사살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은 적이 승리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것을 피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본인이 도피를 하는데 그것도 주변의 참모들은 좀 더 일찍 도피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일찍 도피하면 안 된다 그러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피신을 하죠. 그 피신한 것대로 이제 갔다가 그 사이에 이제 미국 쪽에서 우리가 돕겠다는 확약을 하니까 그것을 서울 시민에게 알리려고 대전에서 KBS 생방송을 서울에다가 연결을 해라. 내가 생방송 하겠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알렸는데 그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KBS가 적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그 테이프를 걸었던 사람이 이제 피신하느라고 그냥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는 게 실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그렇게 악의적으로 이승만에게 불리하게만 해석을 하려고 아니라고 이런 팩트가 이렇게 아니라는 팩트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이승만을 죽어라고 그렇게 욕을 하느냐 하는 게 나는 여러분한테 오늘 전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얘기고 그 대목에서 좀 우리 시청자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아니, 전쟁이 나서 전쟁의 최고 책임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죽으면 체포로가 되면 전쟁이 지는 거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피싱했다고 욕하는 것은 왜 너 전쟁에 지지 않았느냐고 욕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때 적화통일이 됐어야 되는데 이승만 너 때문에 적화통일 못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승만이 공산주의자, 좌파, 뭐 속된 말로 빨갱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승만 때문에 그렇게 좋은 적화통일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승만이 철천지 원수죠. 좌파들한테. 그러니까 이승만을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도를 평화선이라는 걸 선포해서 우리나라 영토로 그냥 일종의 무력으로 편입시켜버린 거예요. 독도가 영유권이 한국에 있느냐 일본에 있느냐 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뭐 굉장히 논란이 많고 하는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이걸 한국 영토다 그러고 그냥 군대를 보내서 점령하고 실효적 지배라는 것을 시작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일본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그러니까 독립운동할 때도 그렇게 일본을 경계했고 적으로 삼았고, 건국을 하고 나서도 일본하고 국교를 정상화해라라는 압력을 국제사회로부터, 특히 미국 같은 우방국으로부터,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사이가 좋게 지내는 게 전체적으로 자기들한테도 좋으니까 그 압력을 엄청나게 넣지만, 그리고 우리를 독립시켜준 중요한 국가의 그 압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계속 싸우면서 니네 배상금 많이 내는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배상금 문제 때문에 타결이 안 되고, 그러는 와중에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하니까 그냥 평화선 선포하고 독도를 우리 땅으로 편입시켰어요. 그런 일을 한 대통령인데 왜 그런 얘기는 안 가르치고, 정교조는 왜 그런 얘기를 안 가르치고, 좌파 역사학자들은 왜 그런 거를 조명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이 나니까 서울 시민들을 버리고 서울 시민들이 희생되는 것을 빌미 삼아 자기만 도망갔다 라는 식으로 왜곡하는지, 아주 악질적인 왜곡이에요, 이거는. 그럼 그런 악질적인 왜곡을 왜 하느냐? 그냥 이승만이 단순히 싫어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이렇게 바닥으로 들어가면요, 그때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켜서 소련의 공산주의 종주국의 위성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 좌파 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 이승만 때문에 그걸 못한 거예요. 이승만이 해방 전부터 좌익을 경계했고, 해방 이후에 건국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좌파들하고 투쟁하잖아요. 찬탕 논쟁, 반탕 논쟁부터 시작해서, 요 카메라 앵글이 조금, 그렇게 됐어요. 찬탕 논쟁, 반탕 논쟁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그 힘을 다해서 좌파들이 우리나라를 적화시키려고 하는 거를 온몸으로 막아내잖아요. 그게 그리고 성공해서 대한민국 나라가 세웠더니 그 세운 나라를 무력으로라도 침략해야겠다. 무력으로라도 저걸 무찔러야겠다라고 하면서 내려온 게 6.25 전쟁인데, 그 6.25 전쟁을 또 성공적으로 막아내요. 우리가 완전히 저걸 섬멸하지 못했지만 6.25 전쟁 나기 이전의 상태로 이승만 대통령이 회복을 하잖아요. 기습 남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의 50년대 중후반 집권기가 지나고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이 비약적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해요. 그 세계적인 성공에 여세를 몰아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선진국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와 있고, 그런 성공의 스토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밑작업을 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 이승만 대통령을 가지고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의 바닥에 들어가 보면 한국을 적화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 하는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이승만만 아니었으면, 그 순간에 이승만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놈의 나라를 우리가 원하는 나라로 바꿀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승만에 대한 비난이 정말 입체적으로 좌익들에 의해서, 작은 사건이면 작은 사건대로, 큰 사건이면 큰 사건대로 이승만을 비난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이거를 우파들이 막아내야죠. 해석을 제대로 하고, 그 역사적 사실은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겁니다 라는 얘기.